네, 신일섭의 해품주 함께 하시죠. 해외 주식을 통해서 국내 투자 전략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종목들 잠시 좀 보고 갈게요. CJ 프레시웨이 어제 이제 누들스 이야기해 주시면서 짚어주셨는데 네. 장중에는 뭐 7%까지 올랐고요. 종가로도 5.2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네, 괜찮았네요. 저 몰랐어요, 네. 저는. 바로 몰랐어요. 또 이렇게 저 얘기하고 탄력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 어저께 공매도로 때려맞은 게 많고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너무 맞아요. 네, 이게 그렇죠. 선방이에요, 가뭄에 선방. 비 같네요. 네. 정말. 지금 급식주들이 괜찮습니다. 지금 CJ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각자 또 급식주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또 다른 어떤 모멘텀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CJ 프레시웨이가 뭐 외식업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통으로 올라가는 데는 가장 요게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푸드는 약간 지금 노브랜드 버거 가맹점 사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거기서 움직이는 요인이 강하고 네. 현대그린푸드도 더 현대서울이라든가 그 현대의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그게 강한데 CJ 프레시에는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거기 식자재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외식업을 동반해서 같이 그냥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CJ 프레시웨이가 가장 그 연동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거를 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시작한 업체를 네,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멘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첫 번째 미국 특징주부터 또 만나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벌크 캐리어스입니다. 벌크선? 네. 벌크선이죠. SBLK 해운주예요. 예, 해운주입니다. 어제 해운주 좀 빠지던데. 네, 그렇죠. 네. 이 미국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네. 왜 안 가지 우리나라는? 조금 스타벌크 멈췄어요. 캐리어스 예, 네. 어제도 12.78% 급등하고 올해 예. 들어서 음봉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월봉에서 와. 음봉이 하나도 없고요. 네.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벌크선 사업이 전체 매출의 60%가량 차지하기 때문에 벌크 해운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컨테이너선, 우리나라 H&M은 컨테이너선이잖아요. 컨테이너선사. 컨테이너선을 조선사에서 만들어서 해운사가 가지고 있어서 있다가 필요한 회사한테 돈을 받고 빌려주는 네. 그게 해운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선은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컨테이너선이 지금 부산항 부두에 지금 15m 높이로 쌓여 있대잖아요. 원래 세 개밖에 못 쌓는데 6개를 쌓았대잖아요. 둘 데가 없잖아요. 지금 둘 데가 없다고.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너무 부족하다. 그게 컨테이너선이고 벌크선은 컨테이너 같은 박스에 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철광석, 곡물 같이 그냥 거기다 통으로 실어요. 배 위에다가 뚜껑이 예. 없어요. 그냥 가요. 멀리서 보면 보여. 막 석탄, 철광석, 뭐 금광 막 이런 거 싣고 다녀요. 그게 벌크선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사는 그 SCFI라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아니면 CCFI라고 차이나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 거기에 연동 많이 되고 벌크선은 BDI BDI. 예, 발틱 운임 지수 거기에 연동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BDI, 발틱 드라이 인덱스 보면은 예. 지금 처음으로 BDI가 3,053달러. 근데 이게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어요. 이 달러로 3,000달러, 달러로. 네.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이트는 달러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BDI 운임지수가 3,053달러가 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이어서 벌크선 관련된 발틱 해운 운임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운임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는 배가 모자른데 화주들은 와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선주들은 배를 갖고 있는 주인, 화주들은 화물의 주인. 근데 화주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배가 없는데 우리는 빨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 지금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팬티 사업을 하는데 팬티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터진 거여서 빨리 주문 달라고 막 그러는데 팬티를 딱 실으려고 컨테이너선에 꽉 채워놨는데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두에서 계속 정착하다가 물류 비용을 감당 못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고 네. 벌크선도 마찬가지예요. 철광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옮겨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임이 막 치솟고 있는데 운임이 치솟아도 그 돈이라도 내고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지금 이제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철강을 생산해야 되는데 브라질산 철광석을 들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들여와야 되는데 배가 수에즈 운하도 막히고 막 그래서 운임이 폭등하는데 그래도 써야 돼요.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들여올 때 배를 이용해서 철광석을 들여와야 되니까 이런 벌크 선사들이 지금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스타벌크 캐리어스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종목을 연동지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DI 운임이 사상 처음으로 3천선 돌파했다라는 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있는 이 종목과 함께 우리 증시에서도 그럼 벌크 선사 찾아봐야겠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페노션을 봐야겠죠. 페노션. 페노션도 아까 벌크선 사업이 전체 매출 60%가량 차지하는 게 페노션 얘기였네요. 제가 네. 미리 얘기를 했네요. 근데 벌크 선사가 지금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먼저 엄청나게 올라서 그 이후에 BDI가 또 따라왔거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폭등해서 HMM 오르고 그다음 BDI 지수가 폭등하면서 페노션, 대한해운 얘네들이거든요. KSS 해운은 화학 제품 운반선 전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운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해운사가 운영하는 배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KSS 해운은 또 화학 제품들이 지금 잘 되죠. 우리나라 화학회사 잘 되잖아요. 그래서 또 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페노션, 대한해운은 BDI에 연관된 벌크 선사예요. 그래서 이 철광석 가격이 오르고 구리 가격이 오르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철광석 구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고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옮겨야 되니까 BDI 지수가 올랐고 그래서 이제 페노션, 대한해운이 좋고 스타벌크 캐리어스라는 외국 회사도 지금 그리스 선사예요. 그리스 국적의 벌크선 선박회사 주가도 뉴욕 증시에서 올랐고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전반적인 부분이 좋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으나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다시 또 올라요? 예. 단 그게 있어요. 단 컨테이너 컨테이너 해운사인 HMM을 비롯해서 컨테이너 선사는 4월 달 정도에 매년 4월 달 정도에 1년짜리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4월 달 전에 계속 올랐잖아요. SCFI, 네. GCFI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그래서 계속 올라서 이제 4월 달에 계약을 할 때 1년짜리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올랐고 1년 동안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해서 운임 계약할 때 운임을 엄청 높게 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벌크 선사는 5년에서 10년짜리 계약을 장기 계약을 해버려서 지금 5년짜리, 10년짜리 예전에 그 낮은 가격으로 계약했던 게 계속 유지가 돼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할 수가 없는 그게 약점인 거예요. 근데 BDI가 지금 급등을 해도 이거를 바로 반영해가지고 계약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BDI에 연관된 이 발틱 운임 지수에 연관된 이 지금 페노션이나 대한해운이 HMM 같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연동된 이런 회사보다 주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BDI 지수가 물론 나중에 오른 것도 있는데 나중에 올랐어도 급격하게 지금 오르는데도 주가는 급격하게 오르는 폭이 HMM보다 더디다. 그런 거는 이 장기 계약, 벌크 선사는 장기 계약을 한다는 이 알고리즘. 네. 이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벌크 캐리어스가 완전 치솟아 버렸기 때문에 페노션이나 대한해운도 오늘 시장에서 조금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장기 계약 그리고 1년짜리 계약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건 또 처음 알게 됐네요. 페노션 지켜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어드벤식스입니다. 어드밴식스. 네, 뭐 하는 티커는 회사예요? ASIX. AX. 자, 나일론 수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나일론. 네, 일단 국제 면화 가격을 볼게요. 자, 네. 국제 면화 가격이 면화 아시죠? 면. 우리 그 런닝 같은 데 보면 100% 면 써 있죠? 예. 그리고 뭐 옷은 뭐 다르죠. 예를 들어 50띠 보신 분 계세요? 꼬리띠? 뭐 50% 면, 뭐 나일론, 20% 나일론, 뭐 10% 폴리에스테르 막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혼방이죠. 그걸 혼방이라 그래요. 면 100%는 그냥 면만 100% 들어간 거고 여러 가지 원사를 섞은 거는 혼방 의류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게 국제 면화 가격이 지금 2020년도 4월 달, 3월 달에 코로나19로 다 급락했던 거잖아요. 모든 게. 면화 가격도 급락을 했죠. 거기서 48달러에서 90달러를 갔거든요. 면화 가격이. 2018년도 고점이 96달러인데 9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거기서 전고점에서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밑바닥에서 2배가 올랐어요. 국제 면화 가격이. 이거 뭐냐면은 면화 가격, 아까 100% 면 얘기했죠. 100% 면 옷이 많다가 면화 가격이 쌀 때는 그럼 이 면화 가격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설탕 가격이 오르면 대체적인 올리고당이 싸면 올리고당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면화 가격이 오르면 100% 면이었던 옷이 대부분이다가 갑자기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를 섞기 시작해요, 옷에다가. 네. 면화 가격이 비싸니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면화 가격이 오르면 무슨 그 후로 뭐가 따라오겠어요? 나일론이 올라가겠죠. 나일론 가격, 폴리에스테르 가격이. 네. 면이 비싸니까 100%면 옷만 만들다가 의류 공장에서 야 면화 가격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로 대체해. 그래서 혼방 의류가 많아진다고요. 반사이익. 그렇죠. 그래서 어드밴식스는 나일론 6수지를 만들어요. 6수지. 6수지가 명으로 폴리아미드예요. 폴리아미드를 만드는 거고 이 나일론을 만들 때 부산물로 나오는 게 황산 암모늄이에요. 저번에 황산 암모늄 얘기 드렸잖아요. 그 비료 얘기할 때. 황산 암모늄으로 비료까지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어드밴식스 주가가 계속 밑바닥에서 오르는 게 국제 면화 가격의 아까 차트랑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방향성이. 네. 그러니까 국제 면화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인 나일론의 수요가 폭증하고 나일론의 가격이 오르니까 나일론을 만드는 업체의 주가가 오른다. 요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찾아내야겠죠. 우리나라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나일론 관련주를 그럼 찾아봐야 할 텐데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카프로죠. 카프로. 자, 카프로는 네. 카프로 락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아.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 락탐. 우리나라에서 독점이고 네. 아까 말한 나일론 6수지죠. 나일론 6. 나일론 6가 분명히 폴리아미드예요. 그래서 이 폴리아미드 섬유 아니면 수지를 생산할 때 카프로 락탐이 재료로 써요. 그러니까 나일론 수지는 뭐 자동차 부품, 전기 부품, 필름 등 원료고 나일론 섬유는 그러니까 수지는 레진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이런 재료로 쓰이는 거고 섬유는 의류나 타이어 코드, 타이어에 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합성 고무랑 타이어 코드랑 섞어갖고 타이어가 탄탄하게 되는 거예요. 네. 타이어 코드, 어망, 카펫 등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이 카프로 락탐을 만드는 카프로의 주가가 일단 밑바닥에 살짝 올라갔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납품하는 데가 어디냐면 효성 TNC예요. 아, 네. 지금 또 갔더라고. 효성 TNC는 거의 크레이지 모드던데 어쨌든 효성 TNC가 저렇게 잘 나간 건 효성 TNC는 원료 가격은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카프로 락탐을 싸게 받아가지고 쟤네는 최종재인 스판덱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판 거예요. 홈 트레이닝 조가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너무 커서 대박이 난 거고 카프로 락탐은 이 원료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원료로 가면은 이제 원유에서 뽑아내는 벤젠에서 나와요. 벤젠하고 카프로락탐의 이 스프레드가 얘는 작아서 얘는 안 된 거고 카프로락탐하고 나일론의 스프레드,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그리고 뭐 저 스판덱스의 스프레드가 커서 효성 TNC는 날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단에 있는 카프로는 지금 완전히 수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움직이려는 기미가 있다 지금 밑에서. 그래서 어드밴식스의 주가를 보면서 면화의 대체재인 나일론이 오르고 폴리에스테르 가격이 오르니까 저 주가가 오르는구나. 그래서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만드는 카프로도 주목을 해야겠구나. 이런 구조로 나간 거죠 지금. 그래서 카프로도 이제 화학회사가 대부분 다 한 번씩 다 갔거든요. 지금 뭐 금호석유, 대한유화, 그쪽 롯데케미칼, 그리고 효성 TNC, 효성화학 다 죄다 갔는데 카프로만 혼자 엄청 소외가 되어 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지금 연구를 해봐서 바닥에 있는 화학주를 좀 골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두 종목도 나왔네요. 페노션과 카프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도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코스닥이 아무래도 좀 영향이 없지는 않았어요. 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네. 바이오가 타격을 많이 입은 네. 것 같아요.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또 열이 받으셨던데 왜냐면 바이오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심란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이 공매도에 그렇게 시달려서 사실 불안하셨잖아요. 근데 역시나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저렇게 하락을 하고 거기서 뭐 핑계로 뭐 레키로나주가 뭐 제대로 지금 수출이 안 되고 그 얘기인데 그건 핑계고 그냥 공매도로 때려 맞은 건데 네. 바이오가 완전 타겟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죽상이 될 가능성이 지금 크고 다만 나머지 뭐 소비 회복에 기댄 부분이라든가 이런 개별주들은 계속 순환매가 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그러니까 BBIG 있잖아요. 네. BBIG 우리 잘 나가던 BBIG 그러니까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 이게 그때 막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불면서 막 올라갔는데 그걸 막 고점까지 끌어당기고 있어요. 끌어당긴 것들이 있거든요. 네. 바이오나 배터리나 반도체 중에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면 목에 찰 때까지 끌어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공매도 재개 바로 그 전일까지 끝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어제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바이오는 그냥 조심해야 되고 지금 바이오는 완전 원래부터 타겟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공매도 재개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이고 배터리랑 반도체는 완전히 끝까지 급등시킨 것들 있죠. 거의 목이 멜덩적으로 급등시킨 거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은 공매도를 핑계로 삼아서 이격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말고 이격이 굉장히 낮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것들은 순환매가 돌면서 개별 주장세는 계속 때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철강은 너무 오른 것 같고 조선업종, 조선기자재 뭐 이런 것들 있죠. 건설기자재 이런 것들은 순환매 돌 가능성이 크고 소비업종들 예,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소장님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들을게요. 내일 뵙겠습니다.